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깃발을 잡은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증시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도 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12였는데요. 2배 이상 크게 상회한 26.5가 발표됐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조금 전에 발표됐죠. 92만 5천 건 예상치 크게는 아니고 조금 하회했습니다. 90만 건 발표되면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이발하고 왔습니다. 어쩐지 조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에 깔끔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발하고 왔는데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 22 통화정책 회의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내용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고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좀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어려운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알고 넘어가야 글로벌 시황을 안다. 네. 알아야지 이제 증시가 보이고 달러가 보이고 하는 걸 네. 여러분들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최대한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할 내용은 네. 옐런 의장의 최근 발언이죠. 50년물 장기 국채 발행에 대한 30년물도 아니고 50년물. 네, 50년물입니다. 네. 저보다 더 어떻게 제가 지금 지내왔던 제 삶보다 더 긴 그런 국채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할 텐데 네. 그 발행을 할 가능성을 시사를 최근에 했었어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해왕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상품별 전략 알아봐야겠죠?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알아볼 상품 언제나 골드입니다. 자, 골드와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골드가 지금 2주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달러의 약세 전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이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이 골드의 주가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년물 이 국채 수익률 역시 골드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과 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골드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0.34% 하락해서 1,86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골드 지금 1,860달러인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인데요. 이제 아예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걸까요? 상방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조정 매물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조정 매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봉상 관점에서 조정 매물이라고 먼저 평가를 드리는데 오늘 좀 단가가 낮게 평가가 됩니다. 1850선이에요. 1850선 매수 위치 포인트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지지 포인트 보고 다시 재반등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 시사점이에요. 여기 집중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단기 포인트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대에 들어서 이제 재매수에 대한 관점이 시사되는 이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 관점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파동에 대한 대비가 전일 상승분의 흐름에 끊기는 다시 역변하는 느낌은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반등 위치값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반등 위치값이라고 1850선의 매수, 손절은 1845선 50틱으로 구분하고 다시 재반등 위치값으로 방향성을 모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1850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1845포인트 손절 잡아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이 골드가 10달러 이상 좀 차이를 낼지가 궁금한데 그렇게 힘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전략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골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하세요. 자, 앵커님도 같이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골드 가격이. 골드 가격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골드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는 거죠. 다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 전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네, 또 이렇게 지금, 네. 카메라 앞에 서니까 갑자기 반대로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요, 굉장히 요새요, 여러분들 정말 잊어야 되는 게 네. 저는요, 저 이렇게 질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네, 전혀 사전 협의가 네, 없고. 협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왜냐면은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혜영 마스터님, 근데 기억하시죠? 제가 맞췄던 거 방송 전에? 네, 방송 전에 맞췄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향후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거니 골드는 떨어질 거다. 이게 주 일봉에 대한 전략이에요. 일봉 전략. 자, 일봉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가격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제가 조정 매물 올라올 거라고 했죠. 아직 추가 조정 가능합니다. 추가 조정 가능해요. 금값은 아직 더 떨어질 거예요. 1700 단가까지. 근데 아직까지 반등 구간이 더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반등 구간이.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그러면은 뭐를 분석을 해야 되냐? 금값을 보려면 국채 금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동향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국채 금리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채는 또 뭐랑 연관이 있냐? 이제 옐런에 대한 발언. 왜냐면은 연준이 아니죠. 국채는. 미 정부죠. 미 정부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자,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최근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팩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여러분들, 부양책 늦어지면 더 큰 위험, 50년물 장기 국채 검토라고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밑에 하단 자막 보이시죠? 옐런이 실제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50년물 국채를 처음 얘기했는데 일단은 채권부터 좀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 채권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이 상장됐는데 이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가격이 낮을 때, 국채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때 팔 수 있다. 이 50년에 한정된 기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발행자가 누구냐? 국가가 되는 거죠. 수요자는 이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중고나라 거래같이. 근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정책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채권이요. 2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고 내가 갑자기 50년물을 얘기를 하네. 왜 얘기할까? 자, 이거는요. 어디 시사지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나온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간단히 이제 국채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옐런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빚 걱정할 때 아니야. 빚 걱정할 때 아니면은 그냥 10년물 발행하지 뭐하러 50년물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앵커님?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빚을 어떻게 갚느냐가 아니라 지금 빚을 미뤄두고서라도 네. 우리가 빚을 많이 지더라도 그래도 발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죠. 뭐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은 네. 제 생각은요.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50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년물에 대해서. 뭐 이제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걸 걱정해서라도 50년물에 대한 장기 플랫폼으로 그거를 통해서라도 이제 달러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제 견해가 들어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리포트에. 어떤 리포트에서도 내용이 나지 않았어요. 네, 제 분석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가 22 통화정책회의로 조금 반등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네. 전략을 잘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전략을. 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일 옐런이 걱정하는 거는 너무 빠른 상승이에요. 국채 금리가 오를 걸 다 같이 시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어차피 공급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이 50년물에 대한 발행이 왜 하냐면은 네. 가파른 빠른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위클리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5포인트가 되면은 국채 금리가 좀 위험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치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가야 돼요. 완만하게 1.5%로 가야지 바로 1.5%로 도달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10년물 위주도 포함되어 있지만 50년물로 분산시킴으로써 완만한 국채에 대한 상승을 기여하겠다는 게 옐런의 의도라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발행을 하잖아요. 미 정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10년물의 포인트를 줘버려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게 돼 있어요. 맞죠? 너무 네. 당연하죠. 여기까지. 근데 이걸 50년물로 분산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오르는데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산시키니까. 수익률의 상승을 완만하게. 그죠? 근데 똑같은 재원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50년물이라는 얘기를 나옴으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략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지금 해봐야 돼요. 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 1번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10년물 국채만 발행을 한다면 너무 긴급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데 50년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건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채택한다고 국채 발행 또 하겠죠. 근데 수요가 어때요? 수요 누가 해요? 지금 정부요. 수요. 아, 수익률에 그 국채를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사는 거. 연준이 사죠. 아, 정부가 발행해서 연준이 사는 거죠. 네, 수요가 연준이 삽니다. 근데 연준이 사는 거는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800억으로. 딱 정해져 있죠. 수요는. 이거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늘려야지. 그게 좀 타이트하고 빡세요. 투표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공급량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부양책은 더 들어갈 거니까 뭐 실업수당도 있고 이제 6차 부양책도 또 할 거 아니에요. 5차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가파른 상승을 유도해 버리면은 이제 국채 가격에 혼란이 일으켜져요. 완만한 상승으로 50년물을 발행함으로써 유지 전략을 꾀하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완만한 상승을 간다는 건 골드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열리는 거죠. 맞나요? 네. 완만하게요. 완만하게. 자,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분봉인데 잠깐만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봉에서 지금 골드 차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가 최근 하락분에 대해서 일으켜졌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흐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추가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값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가상 위치값으로 이게 어디에 놓여 있냐? 1890선까지는 도달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재매도 구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사된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지금은 어떤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냐면은 이 단가까지 맞고 눌려야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베팅할 수 있는데 완만한 다시 재상승에 대한 랠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사점이에요. 데일리 기준에서는. 제가 최근에 금값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는 게 여기 포인트였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매수를 들어요. 왜냐? 국채 금리가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 조정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재반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재반등이.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의도.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이 해답을 꺼내기 위해서 정말 2시간 동안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리포트를 읽고 도대체 의도가 뭐지? 내용은 다 이래요. 부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위해. 부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장기 플랜으로 이거를 좀 분산시켰다. 근데 이제 미국의 빚 수준을 좀 이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빚이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한 500원 된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거죠. 과거 상황에 대비해갖고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비해서 원래부터 과거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 옐런이 부담스러운 거는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미 국채에 대한. 왜냐하면 옐런은 또 이제 파월 전 FOMC 의장이었잖아요. 그죠? 중앙은행도 신경을 굉장히 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빠른 국채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통화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이템을 더 써서 필살기를 더 꺼내는 수밖에 없어. 시장 상황이. 필살기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게임할 때.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쟁여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금리 조정에 대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포인트 이제 초반대까지는 한 차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기준도 금 매수고, 금 매수. 틱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 매수죠. 금 매수 포인트를 다시 보는 게 맞고, 재차 다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오늘 주 포인트인데 1850선이 가장 밑바닥에서 짧은 손절로 구성할 수 있는 단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이거는 좀 노란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식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시사 프로 굉장히 흐지부지하게요. 흐지부지하게 내용 저도 봅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정확하게 보고 이 시사 대비해 갖고 국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며 이런 가능성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글로벌 시황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이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앵커님하고. 네. 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다? 골드가 떨어진다. 네, 골드가 떨어진다. 네. 기억하시고 지금 옐런의 발언은 국채 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한다. 그럼 금값이 완만한 하락을 이끌 것이다라는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옐런, 네. 네,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 네. 앞으로 조정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가능성이 엄청 높죠. 금리 국채 수익률이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채 금리가 지금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거는 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에 뭐 3천 넘을 거다 다 같이 보는 것처럼 네. 국채 금리가 1.5%에서 6% 레인지 구간까지는 도달할 거다. 왜냐?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인 게 돈을 찍어내야 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긴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건 또 싫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장기물 국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네요. 정말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제는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빼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뭐 이제 옐런이 저 달러가 너무 이제 뭐 저평가된 거 우려한다 뭐 이러지만은 저는 그것까지 다 봐요. 그냥 이 말에 대한 의도는 무엇일까? 네. 뭐 그런 얘기도 보는데 이번 50년물의 국채 의도는 제가 2시간 동안 오늘 곰곰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골드에 대한 가격 형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깊숙하게 본 거죠. 혹시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구리 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구리는 실물 경제예요. 구리가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오. 네, 구리를 좀 그거는 사야겠네. 블룸버그라든가 전 세계 시황에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갑자기 이제 구리 금값 하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귀금속, 뭐 비철 금속 똑같은 비철금속, 금속이니까 한번 구리를 보고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짧게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짧게 봐야 네, 되는데 고맙습니다. 자 짧게 볼게요. 네, 네. 주봉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올해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주봉에서 봐야 돼요. 여기 주봉에서 봐야지 답이 나와요. 지금은 이거 주봉에서 보더라도 엄청 상승했는데 과거 2008년 때 어떤 기저 효과를 일으켰는지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때 돈 풀기 시작할 때예요. 아시겠죠? 네. 같은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자, 자세한 건 노란택에서 힌트만 드리고 오늘 남기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 부양을 하면 할수록 회복되는 속도도 높아지니까 구리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서 골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상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뛰는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오일 지금 미국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치에서는 원유 재고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반대로 증가한 수치가 나왔죠. 260만 배럴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 역시 이 오일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가격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0.43% 하락해서 53.09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일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오늘 매도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매수였는데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죠. 자, 매도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관망 관점을 좀 꺼낼게요. 관망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입니다. 네. 틱차트 구분으로 보는데 지금 흐름도가 좀 사실 측정이 안 돼요. 안 보인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하면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지금 파동상 대비를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항대 나오는 구간이 측정이 되는 게 지금 윗단 상단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53.40이죠. 여기 저항 라인이 포착이 되기는 해요. 저항 라인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만약에 보시더라도 53.40의 매도는 한 차례 보실 수 있는데 짧은 손익비 구성 단가로 나오긴 해요. 근데 최근 파동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가 또 언제 조정대로 들어갈지 몰라요. 제가 60분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때 기준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나오는 걸 평가하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단순하게 이 파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는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자 파동을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오일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분봉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고점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라고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이 고점 갱신이 굉장히 힘든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고점이 갱신이 굉장히 힘든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이게 주 힌트예요. 채널 파동 단가로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 대한 이탈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긴 했는데 향후 방향성이 어떤 51에 대한 이탈이 나와야지 매도값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지금 시장 전제 조건이 시황이 그걸 좀 유지 못하죠. 지금 유일하게 이제 유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황이랄까? 그게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 달러. 네, 제가 왜냐면 유가 볼 때 웬만하면 달러는 안 보는데 의외네요. 워낙 시황이 없으니까. 왜 저 달러가 유지될수록 유가가 좀 높이 평가가 되고 유지가 되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마저도 조금 조정 반등을 보이는 국면이죠. 여러분들.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리 흐름도가 여러분들 반등에 대한 조정값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하락에 대한 모멘텀에서 조정 랠리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유가마저 이제 상방을 칠 수 없는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유가 관련해서 오펙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대한 공급량이라든가 수요량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오펙과 미국 쪽에서는 막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된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달러가 저평가되는 상황 내에서 조정 단가 올라오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제약을 좀 가할 것이다. 이런 사실밖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직접적인 시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포인트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점 전략이 오늘 당일도 나왔으니까 매도값을 보시되 위치값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면은 자, 틱 차트 구분상 53.40 위치값 이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를 보되 이 파동에 대한 국면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가 관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관망 정리해드렸고요. 너무나 시황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뉴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알아봐야겠죠. 어제 나스닥이 참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지수 선물이 어제 랠리, 요즘 랠리를 이어가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플랫한 현상,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수 선물이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미니 나스닥 상승해서 13,3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3,300포인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주실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어떤 자리값인지 좀 들어볼까요? 왜 웃으시죠? 아셨다고 하니까. 네, 계속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일단 포인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0선 매수 유효합니다. 아직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한 차례. 오늘 한번 20선 기대해 와야 볼까요? 될 텐데요. 자, 개장하면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냐? 네. 좀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개장하고 주르륵 가능성 있습니다. 오, 주르륵. 만약에 맞으면 돗자리 까셔야 되는데요. 돗자리 한번 깔아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지지선까지 좀 도달을 해야 돼요. 개장이. 어제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네. 눈 뜨면 신고가요. 맞아요. 새벽에 잠깐 차트 보면 신고가요.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계속 깰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어제 주 포인트를 어디서 보자고 했냐면 전일 차트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당일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지지점 13,250포인트 한번 나온다. 손절은 13,225포인트 이 정도로만 잡으셔도 됩니다. 지지 받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저항대, 지지대가 확인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매수 방향 포커스 맞추시길 권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나스닥 지지 라인은 13,250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3,225포인트 짧게 잡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략을 들어볼 텐데 저희가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전략을 듣고 본격적인 내용은 개장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전략보다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어제 파동했던 거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상승 계속 가는데 이게 자리값이 굉장히 올까 의문입니다 하고서 얘기하면서 드렸던 게 이런 자리였어요. 네. 지금 다시 제 방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전일 방송 여러분들 서울경제 오시면은 제 방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 RSI 값이 30 밑에 구간에 왔을 때 그냥 매수 보라고 했어요. 지지값에 유효하지 않는다면. 이때 저점 파동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원회의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점이 높을 때 지표값은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기본적인 것만 봐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그러면 이런 자리값만 올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안 부딪혔어? 올라도 상관없어. 그냥 올라. 한 번은 올 거야. 오죠. 이런 자리값이 제일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되게. 근데 이게 어디 포인트 오냐? 이 지표값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눌림이 진폭이 같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디 단가라고 측정하는 것보다 실시간 차트 보면서 대응하는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대응 전략은요. 오늘 사실 제가 노란톡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13,250포인트가 가장 유효하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거기에 과연 올까요? 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어제 상승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13,250포인트. 어제는 그 자리값이 아쉽게도 안 왔잖아요. 방송 중에 못 오죠. 사실 너무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이런 매매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요 안정성 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눌릴 때 재매수 이런 거 좋잖아, 그죠? 일단은 개장 소식 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03%, S&P 500이 0.12%,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0.48% 크게 상승폭 늘려가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자, 현재 다른 상품들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현재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0.08% 올라서 3,8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27% 상승해서 13,3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2% 하락해서 53.2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보합권입니다. 1,86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상승세입니다. 1.215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이 개장하자마자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출발할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잠깐 떴다가 지금 또 음봉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네. 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개장 이후에 좀 거래량은 좀 오늘 약하네요. 굉장히 흐름도가. 네네. 오늘 굉장히 흐름도가 아직은 약해요, 여러분들. 이 선물 시장, 네.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려와라. 컴온,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야. 내가 너를 한번 잡아보겠다. 근데 지금 계속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고 아니, 신경 쓰지 있어서. 마세요. 아직 파동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네. 기다려야 돼요. 내려와. 지금 이 내려와 이겁니다. 저는 지금 좀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330포인트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려오네요. 아니, 천천히 가야 네, 돼요. 말을 하는 순간 지금 음봉 이제 그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추가적으로 완전히 하락폭을 재개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낮은 리스크죠. 그쵸?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전일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개장 이후에 요동 안 치지만 갑자기 거래량 터집니다. 지금 그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250포인트까지 내려오려면 한 70포인트가량은 내려와야 되는데 더 기다려야 돼요. 더.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13,320포인트 깨고 지금 18까지 내려왔습니다. 1분봉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분봉. 네. 여러분들. 지금 일본봉상으로 보면 장대 음봉이 그려졌거든요. 네, 1분봉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네. 여러분들 지금 봉상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더 와라 이겁니다. 지금 컴온. 15까지 깨지고 더 있네요. 와라. 기다려. 기다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매수 아니,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음봉이 아직 쭉쭉 빠지고 아직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기다려라 이겁니다. 기다렸는데 지금 13,250포인트까지 올라오면 안 양봉이 돼요. 올라왔어요. 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참으세요. 참으세요. 저 못 참을 다- 것 같아요. 저 아니, 지금 매수 가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손실 구간이 커지는 거예요. 나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게 올 가능성 높다고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13,250포인트. 13,250포인트 못 기다리면 오늘도 패스인가요? 오늘 패스 아니에요. 여기 올 가능성 높아요. 여기 지지 받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요, 네. 전일 상승분 대비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쭉쭉 내려갑니다. 300포인트 깰 것 같거든요. 다시 1분봉 볼게요. 네, 일본봉 다시 상으로 내려가잖아요. 301포인트, 300포인트 깨고 그럼 내려갔습니다. 제가요, 지금. 아까 네. 전에 했잖아요. 개장 이후에 눌릴 가능성 높다고. 왜냐, 굉장히 많이 눌리는 전일 상승분에 대한 흐름이요. 네. 부정파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개장 이후에는. 네네. 본격적인 장은 12시부터입니다, 그러면. 12시부터예요. 천천히 대기하세요. 아직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 같으면 일단 1% 살 듯 이렇게 하셨는데 저처럼 좀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네, 말씀드리고 오늘 있기 교훈이에요. 때문에 앵커님 통해서 여기서 아까 전에 앵커님이 여기서 네. 사고 싶어요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올 듯 안 올 듯 지금 13,29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딱 40포인트만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진폭이 한 번 더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자리 올 것 같습니다. 네, 12시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트레이딩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흥미진진하게 정말 우리 해양마스터님 말씀한 것처럼 일본봉상으로 장대 음봉들이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13,250포인트 내려올지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변동된 전략 있을까요? 변동 전략은 없습니다. 네, 지지가 보는 게 주 네. 포인트고 지금 이 추세 지지에 대한 지지에 대한 1차 포인트가 밀렸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죠. 예. 이런 포인트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250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250까지. 250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고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를. 자, 제가 사실 이게 정말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때 베어리시 패턴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할까 하는데 어, 제가 그때 11월 말이었어요. 그걸 처음 한 게. 12월 말. 11월 말. 나스닥 그때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11월 말에. 근데 앵커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냐? 13,600포인트까지 일단 갈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13,600이요? 네, 13,600, 네. 13,500. 어제도 600.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아, 거의 남지 않았네요. 한 300포인트 네. 정도. 근데 그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딱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12,000포인트에서 인근에서 13,000을 간다고? 지금 또 간다고? 안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때는 그죠? 또 그때만큼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더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오르네요.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말했었던 베어리시 패턴에서 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좋아하잖아요. 차트에서 답이 있다 뭐 이런 내용. 그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 포인트죠. 여러분들 주 포인트예요. 자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크니까 일봉상으로 네, 일본 관점으로 볼게요. 자, 이 비율이 나와야지 이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값이 13,600포인트까지 나온다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건데, 야, 이게 결과가 다 와버렸네, 벌써. 그죠? 네. 결과가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 볼 게 뭐냐면은 이게 저항선에서 가장 유효한데 이 저항선에서 그 다음 쓰는 게 피보나치예요. 그 다음 피보나치 이 비율 이것도 노란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게 결국 다 왔잖아요. 한 달 전에 얘기한 건데 돈 뿌리고 하면은 오히려 뒷값에 대한 이 형성 과정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제가 시사를 했었어요. 원래 이 피보나치 비율이요 해외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많이 안 써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뒷값이 형성되면은 여기서 변곡이 발생할 거다 하고서 만들어진 차트인데 시장 시황하고 연결해보면은 이 뒷값이 형성된 포인트가 여기로 나오면 이 위로 가는 방향성이 오히려 세다는 거예요. 위로 가는 방향성이. 그래서 매수에 이 뒷값까지 가는데 중점을 두자고 했던 게 제 포인트였습니다. 이미 시간 다 지났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효합니다. 가끔 나오는 전략이에요. 일봉상 관점에서 많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최근에 달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단기 고점 저항이 형성될 수 있는 포인트는 13,600포인트다. 이 매물대에서 자 잠시만요. 이 매물대에서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에서 저항선이 하나 걸린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좀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 클립으로 나오면 거기 댓글에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기를. 근데 한 달 전에 잘 맞췄는데 그게 성지순례가 됐는데 반응이 좀 현찮은 것 같네. 제가 댓글 달라고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많은 채팅 해주시고 좀 아니 벌써 채팅에서 해왕 동자다 하면서 벌써 반응이 좋아요. 미래에서는 오진 않았는데 네, 여러분, 미래에서 왔냐 이런 지금 말씀도 하시고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예측이. 제가 왜 예측을 하냐면은 네.
뭐 남들 나오는 예상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시장은 먼저 내다봐야 되는데,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라든가 자 이런 거 있죠. 옐런, 그죠? 아까 얘기했던 50년물 장기 국채.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앞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거를 남들보다 먼저 얘기를 하고 뭘 시사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금값도 보이고 국채 가격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서포터를 해드리고 가이드를 정해드리죠. 네. 어설프게 하기 싫습니다. 저도 한 내용이 나오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딱 누워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 이게 뭘 시사할까 하면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다 서칭 들어가요. 아예 리포트부터 해갖고 어떤 멘트를 던졌는지 시장 상황 어떤지 그리고 차트 보면서 뭐 국가 빚이라든가 그런 거 다 체크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께서 혜영님 굉장히 잘생겨 보인다고 갑자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미소를 얘기하기 아니 이런 얘기하기 먼저 전에 얘기했으면은 네네. 제가 좀 그래도 그럴 텐데 괜히 이런 걸 얘기하고 나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유식하게 우리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또- 저는요 네.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진짜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더 읽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생각하려고 하는 그 차이 때문이에요. 차트요? 지지하고 저항만 알면 됩니다. 이거 여의도에서 다 유명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지지랑 저항만 하면 돼, 차트는. 다 이래요. 어디서 이상한 거 막 깃밥 만들어갖고 이거는 여기서만 있는 거다 막 하면서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지를 하세요. 무슨 뜻이냐?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내용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시고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 채팅 보잖아요. 방송하실 때 질문 던져주세요. 다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나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자리값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효한 자리니까 한번 집중은 하시고요. 네. 앞으로 노란톡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고 네. 오늘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일단은 지금 유로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유로를 못할 것 같고 네, 시간상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ECB 통화 정책 회의 있었는데 금리 동결하고 네. PEPP 이제 팬더믹 긴급 자금 프로그램이죠. 네. 긴급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장 영향 요소 크게 없다. 원래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 크게 영향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지금 모든 포커스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달려 있다. 달러 값은 지금 가뜩이나 영향력 없는 구간 내에서 그대로 간다. 크게 시사되는 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뭐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제가 얘기 한 번만 드릴게요. 잠깐만 차트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달러 인덱스 차트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달러 어차피 차트? 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네. 달러 차트 보고 할게요. 저는요 유로 재매수 그냥 간다는 주의예요. 유로 재매수 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달러 다시 한번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지금 최근 나온 얘기가 와 달러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달러 종말 아니야? 이거 달러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올해 달러 하반값은 상반기 내에 구간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가 먼저 설명드릴 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부양 정책에 대한 시도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달러 인덱스 어디 값에서 한번 볼 수 있냐? 91.50 값에서 유로 장기 매수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빨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시간이 오늘 정말 짧은데요. 달러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예정이니 유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양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